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미국의 정보 소식통뿐만 아니라 미국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식량을 받으려 한다는 이런 정보들이 입수됐다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식량을 지원해주고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무기를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이번에 처음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 지난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 고위 장군들이 러시아 총참모부를 방문해서 북한에 러시아가 필요한 군사적 인원들까지도 이제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 즉 인민군 병사들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것도 내비쳤지만 그때 당시는 러시아가 거절하고 포탄을 비롯한 무기만 지원받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들이 나온 것입니다. 또 미국의 인공정찰 위성들이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 들어가는 이 빵통들, 무기를 실은 것과 같은 이 빵통들이 이 화차들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고,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그 국경인 이 핫산역을 출발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그 정보들을 입수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한 정보가 입수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변인이 직접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 러시아 정부기관지인 한 언론이 이 무기와 탄약뿐만 아니라, 즉 포탄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민군 병사들을 지원병이나 용병 형태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를 러시아 통신이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통신이 보도하기 전에 이미 예전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인민군 병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 작년부터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강민도TV 자유조선을 통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돈바스 지역, 즉 도네츠크 주와 루안스크 주에, 즉 파괴된 이 주들을 재건하는데 북한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밝힌 바 있죠. 그러나 인민군 병사들, 즉 지원병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굳고 부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상당히 곤욕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용병 파견 사업을 하는 전문 회사인 이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와그너 그룹이 모집한 용병들을 대거 투입해서 이들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유지되는, 그나마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고 또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이 도시들을 재탈환하는 이런 전투에 지금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국방부와 와그너 그룹의 수장 간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와그너 그룹이 또 곤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 용병들을 함부로 모집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선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 대내 뉴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잘 훈련된 북한의 병사들, 여기에 아마 현역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병 아니면 지원병 형태로 많은 국제 그 지원병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또 미국이나 이 소방 국가들은 지원병으로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원병이 자원병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예비역들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죠. 그 신뢰가 바로 이군 전 대위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이군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에 도와주러 지원병으로 갔다가 몇몇 사람들과 갔다가 전우들이죠.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자기만 혼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고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직 지원병을 파견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소방세계는 자원병에 대해서는 지금 막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자원병 형태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병사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아니면 이 중동 국가 나라들에서 자원병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던 거죠. 그런데 이 정규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병사들은 아마 또 이 부대로
무슨 100명, 200명 단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차원하는 병사들이 많더라도 이게 잘 조직화되고 훈련 연합작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지원병을 보낸다면 이것은 다릅니다. 북한에서 예전에 병력을 파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많은 병사들 또 많은 이 포병들과 인민군 병종, 각종 병종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번에 러시아에 참여한다면 아마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최근에 북한 소식에 가면 북한의 수백만 청년들을 군대 나갔던 사람들, 이 제대군인이라고 하죠. 제대군인 청년들과 또 대학에서 약 3, 4년간 군대 입대해서 훈련받고 제대한 그 대학생들, 청년 노동자들 속에서 약 250만 명의 자발적인 탄원을 모집했지만 이거는 조직적으로 한 것입니다. 250만 명이 어떻게 3, 4일 동안에 250만 명을 자발적으로 탄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북한은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로청 조직은 사로청 조직에서, 당 조직은 당 조직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탄원을 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수십만 명이 이미 제대군인 청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대군인들은 특수병종에 있던 제대군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병종, 즉 포병이나 탱크병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훈련받았던 기술병종들은 다 대체로 러시아제 무기, 또 러시아에서 수입한 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에서 생산한 무기더라도 모두가 소련식, 즉 러시아식 계열의 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 이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가 한국말, 즉 조선말을 하는, 즉 북한말이죠. 북한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공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거 괜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일반 학생들에게 러와 영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간에 약 6년 동안 러와 영어를 가르치죠. 왜 일반 학생들에게 이 외고 대학이 아닌 일반 모든 북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러와 영어를 배워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6.25 전쟁과 같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들을 대량으로 들여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식 무기는 다 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러를 공부시키는 거죠. 러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또 영어를 배워주는 것은 북한이 상대하는 상대적인 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싸우려면 영어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한 학년에 반이 10개가 있다면 5개 반은 영어 반, 5개 반은 러로 이렇게 갈라서 50대 50 갈라서 러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영어를 뭐 번역하거나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러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인민군 병사들을 보낸다면 일반 병사들을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수부대, 기술병종 이런 특수부대 병사들과 기술병종 뭐 탱크병이든 포병이든 미사일 부대에서 차출해서 보낼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약 2만에서 5만 명만 보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병사들이 투입된다면 그들은 죽기 살기로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인간 병기로서 인간 폭탄으로 투입될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240만 명의 병사 청년들, 제대군인 청년들과 군대 안 나갔던 청년들까지 모두 탄원해서 갖춰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차출돼 나가는 병력을 보충하고 또 북한은 또 지금 최근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각 농업전선, 탄광이나 광산, 농업, 농촌 지역에 많은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전에 8기 4차 군사회의 이런 것도 바로 이 농업 문제와 탄광이나 광산과 같은 이런 어렵고 힘든 부분에 이 군대들을 투입해서 이 전선을, 이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많은 병사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력상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100만 명, 110만 명의 병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6.25 전쟁이 같은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 투입될, 즉 이 전쟁에 투입될 병사는 60만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60만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들어온 속보는 바로 이번에 3월 18일과 20일 약 이틀 동안에 모집한 인원이 2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이미 보낼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민군 특수병종 약 2만에서 5만 명이 완벽한 준비를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는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약 이틀 동안에 걸쳐 모집한,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인민군 지원병들을 타는 병들을 모집했는지 직접 북한의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와 괴뢰역적 회당의 전쟁 광기가 극한점에 치달은 오늘, 무섭게 불을 뿜은 화성포 17령 그 천둥 같은 포송에 바다판다. 보라, 바다비처럼 해넘비는 침략의 물이 단숨에 사등뼈를 번질러버릴 의지로 억세게 털어진 주먹. 그 주먹으로 타는 소마다 자기 이름을 새기며 그 수는 무려 수백만 명. 이 땅은 멸족의 불도가니로 화했다. 은혜로운 품속에서 첫걸음마 떼며 고마운 제도를 떠난 삶 생각해본 적 없기에 성스러운 최고 존엄을 떠나 꿈에도 앞날을 논한 적 없기에 그 신성함을 건드리려는 나토깨비들에게 진짜 불맛을 가르쳐줄 테다. 천만이 쳐든 정의의 주먹이다. 이 주먹으로 우리 기적의 봉우리들 산같이 안아올리고 그 주먹 안에 세계 최강의 힘도 틀어쥐었으니 가장 더러운 침략의 무리를 불가마에 쳐넣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낮에 밤을 잇는 입대 복대 탄원, 그 열기 속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땐 벌써 공화국의 국민이 아니거니 위대한 태양의 불의에 천겹만겹의 성세 방탄벽을 이룬 이 일심의 힘을 깨뜨릴 자 세상에 없다. 불끈 축혀든 주먹, 이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는 말, 살아서 돌아갈 자 없다는 말,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째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말, 침략자들에게 내리는 서슬푸른 분노의 벌초다.